2023년 1월 3일 이제 0시 4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에 여긴 백인 전용 나가라 수용장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소년의 목을 조른 백인 남자들 3명이 기소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수영장에서 백인 남성들이 흑인 소년에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 폭행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남아공 현지는 들끓었고 남아공 대통령까지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자, 이게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데 쭉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나가신 분들 알겠지만은 인종차별, 유럽에만 가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지금 6위권 10위 안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놈들에게는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한 계몽의식에서 내린 편견이죠. 서구적 편견이라는 것이 항상 이거는 헤겔 철학에도 마르크스 철학에도 서구인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나가면은 항상 저스티스 정당한 문제 가지고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 애들하고 이게 충돌이 잦습니다. 유럽 애들이 아시아인들에게는 특별히 불친절한 그런 놈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대구에 살면서 주한 미군 캠프 헬리나 캠프워크 같은 데 축제를 할 때 중학교 때 가보면은 미국 놈들의 기고만장한 것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인종 편견이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지 않고 이래 넘어가서 그렇지 인종 편견은 아주 뼛속에 뿌리 깊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처벌이 두려워서 이제 하지 않는 것이지. 결국에 인간의 편견의 망상, 아상 이런 망집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남아공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사건을 규탄했고, 또 이제 현지에서는 공분이 일어나서, 시민들은 과거 백인이 흑인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냐 해서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종차별 문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종교적 편견에 의해서 인종적 편견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종 문제를 가장 첫 뉴스의 비평으로 꼽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5대 그룹 총수들이 출동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기업 원팀이 돼서 이 경제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자. 이러면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노동자들 일반 서민들이 이제 소외되었다는 이런 기분은 여전히 이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너무 탄압 방식으로 법을 들이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좀 더 좀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해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작년 지하철 시위가 1년 만에 봉쇄됐다. 경찰의 640명 인간이. 사실 전작년 시위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서울시에서 전작년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위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민폐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작년 이 문제도 무조건 이제 조중동의 보수 입장을 이제 들을 수 없는 것이 또 이쪽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사람 얘기도 두루두루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만났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그 문바들의 세력을 이제 결집시켜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이제 범죄 피의자로 이제 그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사실은 뭐 이재명의 제약상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피해가지 못하고, 또 문재인이가 또 마음 깊이 쏘고는 이재명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신년사를 봤어요. 신년사를 보고 내가 또 페북에도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이래 있는데, 내가 이제 올린 글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신년사를 읽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입장에 대해서 좀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나는 이 나라 인민으로서 인민 대표자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년사를 읽는 것을 이 나라 그 공동체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 그 대통령의 신년사와 조선일보에 남는 1면, 2면, 3면, 4면, 5면까지 났나, 4면까지 났나, 이거를 이제 이 종이신문을 일일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종이신문을 이제 체크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글자가 안 비어서 보면은 경제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물가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그 새해 경제 정책의 운영 방안은 가계 기업 부채가 심각해서 가장 걱정이고, 또 기업이 투자하게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 불가피하지만은 한전도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필요로 한다. 이것도 아주 괜찮은 거죠. 그래서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전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우디와 항쟁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업과 똘똘 뭉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사우디 문제. 자, 그리고 노동개혁은 이제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지금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그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 교육개혁인데, 자, 노동자에게 최고의 복지는 사실 일자리, 윤 대통령의 입장이 맞습니다. 자, 노사는 그 계급적 갈등 관계가 아니다. 자, 이런 시각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물론 이제 과연 그 노자 관계가, 노동자와 자본가, 노사 관계가 과연 그 계급적 갈등 관계가 아닐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뭐 자본가야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뭐 돈을 좀 페이를 적게 주려고 하는 게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또 노동자들은 잉여 착취를 당하지 않고 그 충분히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계획이 노동시장이 이제 이중 구조를 없애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그 대기업 노조와 하청 그 노조, 이렇게 여러 가지 청차가 심하죠, 노조도. 그래서 공정한 노사관계는 노사 간 협상력이 대단한 것이다. 노동자를 이해한다는 그 일방의 치우치면은 투자를 안 한다. 강력 단체장 17명이 지금 앨런 머스크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겠다고 각축 중인데, 협상력이 그 노동이 너무 강성이면은, 노동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투자가 안 들어온다. 이 말도 사실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데, 과연 그 노동자가 기득권인지, 아무리 그 기종 노조라고 이제 비판한다 하지만 대기업 그 노조가 과연 기득권인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많은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자, 이게 그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이제 그 중대 선거구제,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중선거구제, 그러면은 두세 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뽑고, 어떤 데서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이렇게 나아가자. 이런 그런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진보적인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공학적인 조언은 잘 듣지 않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좀 해달라. 참모진에서 주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정직하게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노무현이나 그 문재인처럼 파퓰리즘,
그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애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프로파간다 정치를 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아주 그 정직한 정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 윤석열 신년사를 읽어봤고 또 조선일보 그 기자단과의 담화를 꼼꼼하게 경제, 정치, 노동, 국방, 외교, 민생 그 분야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내가 가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잘 알아라는 그 실정 편달이고, 기본적으로 나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노무현, 문재인 사이비 집단처럼 그 김어준, 유시민 같은 거짓을 생산한 개별수 집단을 내세워서 사기질이나 쇼, 프로파간다, 군중 그 선동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이제 제 개인적인 희구와 한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어긋나는 정책을 쓰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또 전반적인 내국 정책 그 외교 정책에 대한 이제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7, 80점을 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좌파연, 진보연 하는 이제 그 어중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문재인이가 통계를 조작하듯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워딩을 마치 한 것처럼 인용하는 이런 그 민주당 이쪽에 애들이 그 이승용 중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인용을 하려면 정확하게 교차 사실, 그 팩트 체크를 한번 교차 사실을 확인을 해보고 이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좀 노동정책에 대해 하는 말인데, 윤석열 노동정책은 이제 피상치 일면적으로 고찰하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은 심도 있게 다층 총체적으로 이제 인민 경제 전체적인 로 파악하면 사실 노동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그 윤석열의 노동정책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노동정책이나 주택정책, 그 세대정책을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우중들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고 또 욕도 얻어먹고 표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현실적으로 노동정책에서 인민경제와 조화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그 고뇌의 흔적이 이번에 신년사에 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는 인식이 박히면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외국으로 그 자본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상식입니다. 자영업자라면은 돈 안 되는 골목 상권에 누가 투자를 해서 가게를 열락하겠습니까? 회사나 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1000명 이상 노조의 3년치 회계 장부를 그 비치하라는 노동정책 같은 것은 얼마간의 그 노동 간섭이 있더라도 문재인처럼 돈을 풀어 저질 그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그 투자를 그 받아들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당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제 당장은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그 고육지책으로 이제 산업 그 현장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정책을 쓴 것으로 보이고, 또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세제정책이나 주택정책에서 현실적 권유를 한 흔적들이 이제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제 장차 노동문제와 이제 그 연금 문제는 대기업 노조하고 또 그 기득권 공무원이나 그 사학연금 수혜자들의 그 강한 저항이 이제 예상되는데, 이런 그 비인기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윤석열 정책을 이제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제 중도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이제 윤석열 정책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위험적 측면에서는 그 인민의 경제를 이해한다는 그 획일적인 이념을 가진 획일적 이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강력한 국가 속에서의 인민의 그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 그 윤리적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이런 것인데, 이제 시장 자유 경제 국가주의적 실용 정부라고 이제 칭하고 싶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세계 경제가 이제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난 시기에는 지금 요즘 코비드 사태와 그 경제공화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국난 시기는 시장 자유 국가주의 실용 정부, 국가주의가 잘하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주의로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주의적인 어떤 실용 정부가 다수 이제 보수적이겠죠. 이런 실용 정부는 인민들에게는 찬성 50%, 반대 50%가 있기 마련이지만은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주의 실용 정부만이 이제 선진국 진입 정착과
안정의 그 확고부동한 담보로 되는 것이고, 또 인류 재난적인 코비드와 세계적 경제 공황 속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적화된 정부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 지정학 힘이 작용하는 한반도에서 조선은 지금 북한은 그 중국, 러시아에 줄을 섰고, 또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서방, 나토진에 줄을 섰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식냉전 그 구도라서 민족 분단이 우리 분단된 민족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운명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그 중국 쪽에 서고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나토 진영에 선 것은 민족적 운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냉전을 지나치게 이제 염려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현시가 지금 다극체제입니다. 다극체제. 어쩜 미국이 압도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힘이 있고 미국도 힘이 있고 이슬람 중동 지역도 힘이 있고 브라질, 남미 지역도 힘이 있고 이런 거 다극체제이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 고려하기에 대륙국가 집단과 해양국가 집단 간에 대륙국가 하면은 뭐 북조선, 뭐 중국, 러시아를 얘기하고 해양국가 이제 나토, 서방진영을 얘기합니다. 해양국가 집단의 갈등 속에서 경제 교류를 어떤 방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너무 오도방정을 떨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지금 해외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7위인 일본과 8위인 프랑스를 이제 뛰어넘어서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세계 6위권 선진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는 이제 평등에 대한 인기 영합적인 그 문제인식 쇼제보다는 국난 극복을 위한 그 국인 우선주의 실용 노선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파퓰리즘 정책을 펴는 문재인 2기 정권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장차 일본처럼 20, 30년 장기적 경제 고통을 이제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보호하사 범죄 집단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을 때려잡으라는 것이 이제 각성한 인민들과 시대 요구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남은 4년 동안 어떤 정책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범죄 집단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을 이제 때려잡는 성과만으로도 그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오늘 그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